안녕하세요. 알츠박스 80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미술 작품 제목, 이게 과연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주제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만약 영향을 준다면 어떤 제목이 또 왜 그런 건지 저희가 찾아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작품 이름 뒤에 숨겨진 가치의 비밀.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작품 제목, 이게 그냥 이름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가격을 움직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걸까요? 여러 연구를 보면 제목이 분명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들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제목의 그 성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종류에 따라서 영향이 좀 달라요. 아, 종류요? 네. 예를 들어서 작품 내용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제목 있잖아요. 네. 반고흐의 해바라기 같은 거요. 네네, 알죠. 이런 설명적인 제목은 오히려 가격에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 그건 좀 뜻밖인데요? 설명이 잘 되어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워서 좋을 것 같은데 왜 가격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직관이랑은 조금 다른데 설명적 제목은 작품을 딱 보면 바로 알게 해주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감상자가 스스로 막 상상하거나 더 깊이 생각할 여지,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해석의 즐거움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약간 비유적이거나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뭐랄까 정교한 제목이라고 부르던데요. 정교한 제목이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 로댕의 그 유명한 두 손 조각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성당이라는 제목이 붙었죠. 아, 네, 대성당. 이런 제목은 감상자의 호기심을 딱 자극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죠. 네, 이런 능동적인 감상 과정 자체가 어떤 미적인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작품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목이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주면 오히려 상상의 나래를 펼 기회를 막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럼 아예 제목이 없는 거, 무제, 언타이틀드 있잖아요. 현대 미술에선 진짜 흔한데 이건 어떤가요? 이게 오히려 해석의 여지가 가장 큰 거 아닌가요? 무제의 경우는 이게 또 좀 복합적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제라는 제목 자체가 가격에 엄청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런 분석이 좀 더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예외가 있어요. 아직 이름이 덜 알려진 작가들 있잖아요. 신진 작가들. 네. 그런 경우에는 무제라는 제목이 오히려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건 또 왜 그런가요? 무제인데 제목에서 오는 정보가 아예 없으니까 사람들이 작품 그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서 감상자의 호기심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 오히려 작품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그래서 더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랄까, 덜어냄으로써 오히려 강조하는 그런 전략 같다고 할까요? 재밌네요. 정보가 없어서 더 매력적이라니. 네, 특히 추상미술처럼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정교한 제목이 감상자의 이해를 돕고 또 작품 가치를 높이는 데 더 유리하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감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그 경험의 제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작품들 보면 작가가 누군지 몰라서 오의 거장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 그 임시 이름 말씀이시죠? 네, 그거 정말 흥미로운 사례예요. 작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옛 거장들한테 미술사 학자들이 그 작품 특징 같은 걸 따서 붙여준 이름이죠. 네, 맞아요. 플랑드르 누구누구의 거장 이런 식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통통한 볼에 마돈나를 그린 거장,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몇몇 연구를 보면요, 이런 임시 이름을 가진 작가의 작품이 이름은 알려졌지만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작가의 작품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이름 없는 작가가 더 비쌀 수도 있다고요? 와, 신기하네요. 이게 그 임시 이름들이 일종의 브랜드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브랜드요? 네, 그 이름을 붙여준 저명한 미술사 학자의 어떤 권위 같은 게 더해지고요. 또 이름 자체에 담긴 작품의 양식이나 특징 정보가 구매자에게는 뭐랄까, 품질 보증 같은 신호로 작용하는 거죠. 아하.
작가 이름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없을 때 이 임시 이름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또 작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면서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이름 없는 서름이 아니라 오히려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작품 제목이라는 게 그냥 붙이는 이름표가 아니라 특히 감상자의 해석이 중요하거나 작가 정보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격에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모든 걸 다 설명해주는 제목보다는 오히려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제목, 때로는 아예 제목이 없는 무제 상태, 혹은 5호의 거장 같은 그런 임시 이름이 작품의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했죠. 네. 결국 제목이 감상자의 그 미적인 경험, 또 상상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극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의 힘, 생각보다 정말 크네요. 어쩌면 앞으로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최적의 작품 제목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가치 평가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